한미 두 나라 정상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군은 로켓 발사에 대한 사소한 요격 움직임에도 즉각 보복 타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은차 회장의 돈이 노 전 대통령의 사위에게 건네질 때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시판 중인 비타민 음료의 절반 이상이 함유량을 속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공동 대응과 한미 FTA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오는 6월 미국으로 공식 초청했습니다. 런던에서 정재훈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첫 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미 정상은 G20 정상회의장인 엑셀 런던에서 약 40분간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과 한미 FTA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먼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어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해 협상의 진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 조정 단계에 머물러 있던 한미 FTA 비준 문제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오는 6월 미국으로 공식 초청해 6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가장 위대한 친구 중의 하나라며 우리나라와 이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신뢰와 우위를 내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접견과 영국 경제인 오찬, 한중 정상회담을 끝으로 G20 일정을 마친 뒤 모레 귀국합니다. 런던에서 C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 예정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23 전투기 대대가 함경북도 화대군 근처로 이동 배치됐습니다. 북총참모부는 로켓 발사 요격에 대해서 보복 타격을 경고했습니다. 박지환 기자입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로켓 발사 예정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주력 전투기 중 하나인 미그 23 전투기 대대가 함경북도 화대군 근처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함경북도 공군기지에 있는 미그 23 비행대들을 동해안 쪽으로 이동시켰다며 추가 움직임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그 23 전투기 재배치는 최근 로켓 발사 파괴 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하달한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은 파괴 조치 명령 이외에 로켓 발사 탐지와 요격을 위해 동해상에 이지스함 2척을 전진 배치 중입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오늘 유독 일본만이 평화적인 위성 발사를 적대 행위로 낙인하고 있다며 요격을 감행하면 단호한 보복의 불벼락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새벽 발사대에 장착된 로켓에 연료가 주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군 당국은 발사가 임박했다고 판단, 사실상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국방부에서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 국내 시판 중인 도트락 비타 1500 등 비타민 음료의 절반 이상이 비타민C가 함유되지 않거나 함량이 적게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시판되고 있는 비타민 음료 43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3개 제품이 함량 표시 기준을 위반해서 품목, 제조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도트락 비타 1500과 비타 플러스 700 등 2개 제품에는 아예 비타민C가 검출되지 않았고 멀티 비타는 비타민C 함량을 30mg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는 19.8mg에 그쳤으며 비타 1000 플러스는 비타민이 1000mg 이상 함유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해서 적발됐습니다. 앞으로 음식점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3개월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식품위생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될 경우에 영업 정지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판매 목적으로 제지되는 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되며 식품의 조리 가공에 사용되는 물 관리도 엄격해집니다.
검찰은 박연차 회장의 500만 달러가 전달되는 과정에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서 정 전 비서관을 조만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심훈 기자입니다. 박연차 회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사위 연철호 씨에게 500만 달러를 송금할 무렵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과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회장이 정 비서관의 확인을 거친 뒤 연 씨에게 500만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조만간 소환해 500만 달러와 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지난 2007년 박 회장이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정상문 전 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을 위해 5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불투명한 돈이라는 이유로 투자를 거절당한 박 회장이 연 씨를 통해 돈을 전달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500만 달러의 자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박연차 회장의 APC사 계좌 거래 내역을 홍콩에서 넘겨받아 분석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검찰은 한편 박 회장으로부터 상품권 1억 원어치를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박정규 전 민정수석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CBS 뉴스 심훈입니다. 탤런트고 장자연 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일본에 사실상 도피하고 있는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에 대해서 조만간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곧바로 일본 경찰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게 됩니다. 경찰은 또 김 씨 외에 유족들이 성매매 등으로 고소한 3명은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출석 요구나 방문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막바지 선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전국에서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 5곳이 새로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내년 3월에 울산 외고, 강원 외고 등 2곳의 외고가 문을 여는 것을 비롯해 내후년까지 모두 5곳 정도의 특목고가 개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11년 3월에는 창원과학고, 경기 화성국제고, 인천 미추홀 외고 등 3곳의 학교가 새로 문을 열게 됩니다. 영국 런던 시내 곳곳에서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구호를 외치면서 가두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 시위가 점점 과격해지면서 한 명의 사망자도 생겼습니다. G20 반대 폭동이 확산되고 있는 영국의 런던 거리로 한번 가봅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에 도착하자 시내 곳곳에서는 4천여 명의 각종 시민단체가 빈곤, 기후변화, 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반자본주의와 기후변화 행동가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시위가 과격해지자 진압경찰들은 이들을 해산시키고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 중 한 무리는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건물에 난입해서 유리창을 깨고 사무실을 파손시켰습니다. 영국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이 은행은 최근 최고 경영자가 퇴진하면서 연간 70만 3천 파운드의 연금을 받기로 하면서 시위대의 분노를 샀습니다. 미국 전산 보안업체에서는 세계 지도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서버들을 하얀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만우절 바이러스로 불리는 컴피커라는 바이러스는 만우절이 되면 외부에 접속해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하게 됩니다. Trying to steal bank account information, social security numbers, maybe even try to sell you fake antivirus software.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 바이러스의 최초 유포자에게 현상금을 내걸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만우절이었던 어제 하루 바이러스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에 위치한 한 마을에 며칠 동안 퍼부은 폭우로 인해서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호주 정부는 피해가 심한 뉴사우스 웨일즈 지역을 재난지대로 선포했습니다. In light of the fact that it is such a serious situation here, the government has declared Coffs Harbour, Bellingen and Nambucca natural disaster areas, and that means 3일 동안 퍼부은 폭우로 10m 이상 상승한 강은 도시의 주택, 거리, 자동차 등을 휩쓸었고
구조대원들은 주민들을 대피시키면서 긴급 구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점수를 가져서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오전에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거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 12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8.4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